반갑습니다. 금일 시장 동향과 뉴스로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어제 다우 0.3, 나스닥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의 탄핵 이슈가 다시 좀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 시장 0.7% 하락, 중국 시장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홍콩 시장 0.2% 하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1원 정도 내린 1199.5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안정적인 모습이죠. 원엔 환율도 3원 정도 내린 1112.76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08달러 내린 56.4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자, 금일 우리 증시 1.19% 빠진 2049.93으로 마감했습니다. 꽤 많이 빠졌죠. 24.59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강하게 나오다가 장 막판에 좀 들어와 줬습니다. 247억 매도했고 기관이 1755억 매도로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른 종목 264종목, 내린 종목이 563종목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0.24% 내린 626.93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한 2시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기관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315억 매도, 기관이 29억 매도로 쌍끌이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른 종목이 487종목, 내린 종목이 725종목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금일 특이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을 갖게 만든 트럼프의 말의 힘이 지속되지 않으면서 탄핵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장 마감 후에 좋지 않은 실적이 발표되면서 시간에서 4.4%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발 악재로 약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가 아닌 삼성전기는 보합 수준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좀 나타난 이런 흐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장 초반 이 마이크론발 악재로 시가가 아주 낮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회복을 조금 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한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코스피 장 초반 기관이 매도를 좀 약하게 하다가 다시 받쳐주는 모습도 좀 보여줬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매도 강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누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막판에 이제 이렇게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받아내면서 주가를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큰 폭의 하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막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코스닥은 외인기관 쌍끌이 매도로 장중 내내 아주 큰 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기관의 강한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상당폭 줄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낙폭 좀 줄이면서 마무리한 모습이 그래도 다음 주를 조금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로 중국 국경절을 이제 3일 앞두고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화장품 주들의 강세가 강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로 강아지 구충제로 암을 고쳤다는 해외 유튜버 영상으로 관련주로 분류된 이렇게 알리코 제약이 상한가를 이렇게 가는 등 이런 테마가 또 이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돼지열병은 아홉 번째 확진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으로 숨은 수혜주를 찾아서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마니커 FNG는 지금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1차 급등했던 종목들은 금일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막판에 상당폭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돼지열병 확산 쪽에 좀 베팅을 하면서 주말에 또 이런 소식이 좀 계속 나올 걸로 이렇게 베팅을 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홉 번째로 제약바이오는 헬릭스미스발 악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의 특별한 추가적인 언급이 없었던 어제 미 증시는 탄핵 이슈에 대한 불안 심리가 시장 하락을 주도했고, 그동안 급등 랠리를 펼쳤던 우리 증시는 조정폭이 좀 비교적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좀 기여한 부분이 기관의 매도죠. 자, 코스닥은 헬릭스미스발 악재로 미리 하락한 부분을 반영하면서 장 막판에 기관 매수로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금일 또는 주말간에 트럼프의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나스닥 시장이 특별한 발언 없이도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면 뭐 특별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지켜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현재 나스닥 차트상 추가 하락 시에 어려운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121선을 깨고 하락하도록 관망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이번 주 완전히 고통의 한 주였죠. 고통의 한 주를 보냈고, 주말 이후에는 이제 헬릭스미스의 아픈 추억에서 좀 벗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바닥권으로 많이 추락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 제약바이오주들 다음 주에 물국 필반의 모습을 기대를 해봅니다. 자, 금일 시간대별 수급을 보시면, 자, 오늘 뭐 개인만 한 2천억 가까이 샀죠. 기관 투자자들이 오전에 한 10시 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10시 반 정도부터 해가지고 매도를 아주 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내내 끝까지 매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동시효과 때도 매도폭을 늘리면서 1754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도 뭐 같이 계속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뭐 한 2시 정도까지 한 760억 가까이 매도를 했죠. 그러다가 기관의 매도 폭이 상당히 커지면서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면서 주가를 그나마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막판에 이제 249억 매도로 마감했죠. 자,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계속 사고 기관과 외인이 거의 2시까지 계속해서 밑으로만 내려왔죠. 계속 매도를 보이다가 2시 반경부터 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코스닥 지수를 조금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코스닥 지수를 그냥 뭐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고 있죠. 지금 외국인 기관에 완전히 뭐 가지고 노는 뭐 놀이터 정도로 지금 변화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차트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죠. 크게 오르고 이제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21선 부근에서 캔들이 이제 이렇게 오늘 저가의 시작을 하게 되면 거의 21선을 맞닿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월요일 날 시작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1선은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고, 미국 시장이 뭐 오늘 금요일 날 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어, 바로 시작이 좀 높게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보합권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살짝만 내려도 21선에 터치가 되겠죠. 자, 일단 21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터치를 한다 그러면 터치를 하고 조금 하락을 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1선은 좀 지켜주면서 양봉을 좀 나타내는, 아무튼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지키면서 버티는 모습이 좀 보여져야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지금 정황상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 지수를 떠받드는 뭔가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 나스닥이 오늘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121선 부근에 또 근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모습이 되어 버리면 지금 고가에서 이제 쭉 눌리는 모습으로 밀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21선 깨고 내려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 차트 모습이 조금 좋지 않은 이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 과정에서 주가까지 이렇게 약세를 보여버리면 지금 트럼프의 이런 지지도가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1선을 깨도록 이렇게 놔두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적어도 21선 부근에서는 좀 지지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월로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중무역 협상이 이제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돌발악재가 뭐 좀 더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21선 깨고 하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날짜가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외국인들도 매도를 많이 했고 이제 그런 미중무역 협상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봉상 크게 오르고 사주 오르고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다음 주에 양봉이 이렇게 좀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양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서 이제 무너진다면 또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나 정황상 조금 버티는 모습에 그런 21선은 받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좀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5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죠. 계속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21선 깨고 이렇게 또 내려왔지만 오늘 저가 매수세 기관에서 좀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밑에 남아있는 지지선이 33일 선이 남아있죠. 요 언저리가 지금 한 6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추가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장마판에 좀 들어올리면서 마무리한 부분이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5일 연속 하락한 부분에 다시 이제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주봉상으로도 지금 11선 가까이 이제 근접을 했죠. 5일선 통과를 하고 여기에서 양봉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많이 크게 하락을 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헬릭스 미스발 이런 악재 이번 주 한 주 내내 힘들었죠. 이런 부분 이제 주말이 지나면서 좀 희석이 되면 제약바이오주들 반등이 좀 나타나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신용융자 잔고 8조 9천억 이제 넘어섰죠. 8조 9,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뭐 9조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좀 보여졌기 때문에, 9조 정도까지 올라서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금일 코스피 화학 쪽이 좀 강했죠. 화학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지만 후반에 좀 땡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섬유유복, 음식료 쪽도 강했고, 내수주, 통신업이 좀 좋았습니다. 오늘 뭐 마이크론 때문에 뭐 우리나라 전기전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하락폭을 크게 잡아먹었죠. 자, 그리고 은행 쪽이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세게 나타나면서 그동안 바닥권에서 꾸역꾸역 열심히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 완전히 좀 패대기 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 뭐 제조, 철강, 보험, 의약품 등 뭐 전기가스도 안 좋았죠. 기관 쪽이 이렇게 드라이브에서 끌어올린 부분 한 번에 확 내팽겨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컴퓨터 서비스, 방송 서비스 강세를 보였고, 오락문화, 통신장비, 인터넷까지 이렇게 화학까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좀 강했죠. 반도체 장비 주도 그렇게 약세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재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이런 회복세에 좀 베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 신성장기업, 이 제약 바이오 중에 바이오 이제 연구개발 기업들 오늘도 상당히 약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금융하고 통신 서비스, 뭐 제약 쪽 뭐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마이크론발 악재로 시가가 마이너스 2.4%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좀 끌어올렸죠. 그래도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양봉을 잘 만들어 냈습니다. 뭐 이런 모습을 그래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기대되는 그런 모습을 그래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70만 주 들어왔죠. 계속 매도를 보이다가 오늘 그래도 이제 악재로 낮게 시작한 부분에서 저가 매수세가 외국인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관이 오늘 상당히 많이 팔아버렸죠. 110만 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뭐 그러나 지금 갭으로 하락했지만 양봉을 보인 부분은 또 상당히 좀 양호하고, 외국인이 사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기 외국인이 12만 8천 주 들어왔고, 오늘 뭐 역시나 기관이 7만 주 정도 팔았죠. 그러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좀 숏커버링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기 지금 내년도에 이런 환경들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MLCC 지금 재고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런 소식이 이 공매도들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삼성전기 11선이 기준선이 11선 딱 받치고 올라가죠. 지금 조정을 또 보이고 있지만 11선에 부딪히니까 11선은 깨지 않고 다시 밑꼬리 달고 다시 올려버리죠. 자, 11선은 깨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흐름이면 아주 강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는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는데 오르고 지금 옆으로 기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요런 부분, 여기에서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지만 않는다고 하면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SK 하이닉스 외국인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갭으로 오늘 많이 내려서 시작했죠. 3.7%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좀 끌어올리면서 2.2%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이 17만 주 정도 들어왔고 기관이 43만 주 팔았죠. 그래도 이제 양봉 만들면서 21선을 이렇게 지지받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외국인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요 정도 수준이면 다음 주에 또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LG전자 오늘 잘 버텼습니다. 0.6% 하락했지만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12,000 들어오고 기관이 4만 주 정도 팔았죠. 지금 LG전자는 흐름이 완전히 상승 흐름을 잘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크게 오르고 나서 계속 조정을 하고 또 오르고 조정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5일선 10일선 깨지 않고 잘 상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1,000원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외국인이 24,000, 기관이 25,000 들어왔지만 결국 1,000원 정도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음봉이 5번 정도 나오고 21선을 깨지 않고 있죠. 지금 바이오주들 올해 이번 주에 내내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셀트리온에서도 음봉이 계속 나오면서 5일 내내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요 정도 이제 조정을 하고 21선에서 좀 버텨줬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제약바이오 지금 위치적으로 조정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한번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헬스케어도 0.78% 하락했습니다. 자, 이제 5일선 11선 부근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자, 기관이 12,000 들어오고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죠. 55,000주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팔면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좋지 않은 분위기에도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 그래도 이렇게 잘 버텨줬죠. 자, 이렇게 잘 버텨줬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계속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21선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수준까지 횡보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어가면서 그동안에 좀 많이 하락한 이런 코스닥 종목들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롯데칠성 오늘 뭐 많이 빼버렸죠. 21선 딱 받치고 올라갈 타이밍에 지금 완전히 좀 빼버렸습니다. 기관이 1,000주 정도 팔았고 외국인이 1,300주 정도 샀죠. 수급상으로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쭉 올라갔던 뭐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덩달아서 같이 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 자체가 뭐 5,000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마음먹은 대로 주가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시고 이제 33일선까지 내려왔죠. 내려왔지만 지금 뭐 이런 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내려오고 또 지지받고 또 올라갈 걸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위치 자체가 워낙에 좀 바닥권에서 이렇게 오르고 조정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21선 깬 부분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 요 밑에 이제 33일선을 좀 받치고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나스미디어 뭐 상당히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 시장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죠. 그러면서 오늘 100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하락폭이 상당히 지금 지속적으로 오래 진행된 상황이죠. 자, 오늘 기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6천주 들어오고 외인이 5천주 팔았죠. 기관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좀 올라갈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오늘 1.3% 하락했죠. 자, 지금 이제 고점에서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은 좀 좋지 않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고 오늘 12만 주, 기관이 3천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기관이 별로 사고 싶은 마음들이 좀 없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 1.3% 하락하면서 11선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21선 정도까지 조금 열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다. 자, 이제 양봉 크게 치고 올라갔던 요 라인에서 지금 6,700원 정도 되죠. 요 정도 수준에서 버티게 되면 갭을 이제 이렇게 메꾸고 다시 상승 흐름을 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기관의 매수가 다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거기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롱인더도 오늘 뭐 2% 정도 빠졌죠.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던 종목들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뭐 기관이 안 받쳐졌죠. 3천주 이렇게 팔면서 쌍끌이 매도 나오면서 21선 깨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뭐 롯데칠성하고도 좀 비슷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내려왔지만 지금 뭐 실적 대비해서 지금 조금 방향을 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121선 맞고 좀 떨어졌지만 밑에 이제 60일선이 남아있죠. 60일선 언저리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 지지를 받고 다시 좀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하루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또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